테슬라 모델 Y L, 모델 Y가 더 길어진 버전 6인승 롱휠 베이스 모델이 오늘 국내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기존의 모델 Y에서 살짝 부족했던 공간을 확 늘려서 패밀리카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한 차죠.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 수 있을지, 모델 Y L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인증받았는지 먼저 말씀드려보고요. 이어서 어떤 점이 기본 모델 Y와 다른지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인증받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앞쪽에 모터 하나, 뒤쪽에 모터 하나를 각각 장착한 듀얼 모터 모델입니다. 앞쪽에는 최고 출력 215마력의 모터가 장착되고요. 뒤에는 299마력의 모터가 장착되어 출력도 그렇고 모터 형식도 그렇고 일반적인 모델 Y 프리미엄 4륜구동 모델하고 완전히 같은 모터가 장착됐습니다. 인증은 이렇게 받았지만 실제로 최고 출력은 앞뒤 모터를 단순히 덧셈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테슬라의 공식 성능 발표가 있어야 합산 최고 출력과 가속 성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용량도 나왔습니다. 축전지 전격전압과 축전지 용량을 곱하면 되죠. 369 곱하기 239는 88.19kWh의 용량이 나옵니다. 모델 Y 프리미엄 4륜구동하고 모터는 똑같이 들어갔지만 크기가 더 커졌기 때문에 배터리는 4kWh 정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무려 553km. 대단합니다. 지금 국내에 출시된 SUV 중에서는 주행거리 2등입니다. 1등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 배터리가 205kWh에 주행거리가 739km니까 이런 괴물 같은 차는 좀 예외로 두도록 하고요. 정상적인 차 중에서는 모델 Y L이 사실상 주행거리 1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충전으로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을 찍고 다시 대구까지 올라오고도 충분히 배터리가 남을 법한 그 정도로 여유로운 주행거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배터리 용량, 주행 가는 거리 이렇게 인증받은 정보들을 보면 뭐 하나 빠짐없이 넉넉해서 실생활에서 가족을 위한 차를 운영할 때 충전 스트레스라든지 짐을 많이 실었을 때 출력의 아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증받은 정보만 살펴보면 좀 아쉽죠. 실제로 이 차가 어떤 차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Y L, 말 그대로 롱 바디잖아요. 더 길어졌다는 건데 대체 얼마나 커졌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이는 4976mm가 됐습니다. 일반 모델 Y 대비해서 179mm가 더 길어졌고요. 너비는 1920mm 똑같습니다. 높이는 1668mm로 44mm 더 높아졌고요. 휠베이스는 3040mm로 150mm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게도 기존 4륜구동 모델 대비해서 169kg이 늘어난 2090kg이 됐어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휠베이스가 150mm가 더 늘어났다는 부분입니다. 휠베이스가 150mm가 늘어났다는 건 사실은 차급이 한 급 이상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투싼이 동생, 산타페가 형님인데 투싼은 휠베이스가 2755mm고요. 산타페는 휠베이스가 2815mm입니다. 그런데 둘의 휠베이스 차이는 겨우 60mm예요. 그래서 테슬라 모델 Y 일반 모델이랑 롱바디의 휠베이스가 150mm 차이가 난다는 건 투싼과 산타페 이상으로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2열, 3열 승객을 실제로 태울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일반 5인승 모델 2열 레그룸은 1029mm입니다. YL 6인승 모델은 2열 레그룸이 1009mm, 20mm 더 줄어들었어요. 시트를 조금 더 앞으로 당기면서 레그룸 자체는 조금 좁아졌습니다. 대신 지붕 높이가 높아지면서 헤드룸은 더 확보가 됐습니다. 기존 1001mm에서 1064mm로 63mm 여유 공간이 더 생겼어요. 중요한 건 그러면 3열이 진짜 사람이 탈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일단 3열 레그룸은 788mm라고 합니다. 그러면 레그룸 자체는 산타페 3열보다 27mm 더 넓어요. 오, 그러면 실제 3열 거주성이 산타페보다도 더 좋은 건가 싶은데 사실 모델 Y L의 힙룸, 엉덩이 놓는 공간을 보면 940mm에 불과합니다. 산타페는 3열 힙룸이 1084mm죠. 그래서 결론은 모델 Y L이 휠베이스를 늘리고 2열 시트를 앞으로 조금 당기면서 무릎 공간은 수치상 더 잘 확보했지만 정작 엉덩이를 놓는 공간은 조금 좁아서 실제 사람이 타기에는 산타페보다 거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도 3열 헤드룸이 967mm, 산타페나 소렌토의 3열 헤드룸과 크게 차이가 없는 정도라서 조금 좌우가 좁기야 하겠지만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이나 이렇게 덩치가 조금 작으신 분들이 타는 공간으로 3열은 나름대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휠베이스가 길어지면 이런 실내 공간이 여유로워진다는 것 말고도 직진할 때 주행 안전성이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휠베이스가 길어지면 이
이 자동차의 앞뒤 무게가 멀리 분산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의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려는 움직임, 요잉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커집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 이 관성 모멘트가 크다는 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방향을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 강해진다는 거죠. 쭉 직진으로 고속 주행을 할 때 그 직진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진 시 주행 안정성이 좋아지는 거고요. 강하게 역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도 차가 휠베이스가 길면 바람에 차의 앞부분을 살짝 밀어도 그 긴 차체를 회전시키기에는 그 바람의 힘이 역부족하게 되니까 차량이 그런 바람의 힘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묵직하게 직진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휠베이스가 긴 자동차들은 일반적으로 고속 안정성이 좋다, 직진 안정성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어서 약점도 생기게 됩니다. 휠베이스가 길어지니까 회전 반경도 덩달아 커지게 되겠죠. 지금 일반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도 회전 반경이 좀 큰 편입니다. 12.13m라고 하는데 이건 웬만한 대형 세단만큼 회전 반경이 큰 거예요. 불편하죠? 저도 지금 제 차 사고가 나서 모델 Y 사륜구동 모델을 받았는데 유턴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차선폭이 좁은 길에서는 차선 3개를 써서 유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델 Y L은 이것보다 휠베이스가 더 길어지고 회전 반경이 더 커지니까 실생활 영역에서 불편함도 더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후륜 조향 같은 기능들이 좀 들어가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모델 Y L 실내 인테리어와 편의 기능도 일부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시트가 바뀌었어요. 1열 시트 형상을 보면 기존에는 헤드레스트가 고정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요거 좀 불편해서 테슬라 타시는 분들 중에 목베개 하고 다니시는 분들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1열 시트에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헤드레스트가 적용됐습니다. 야, 드디어 꼭 필요한 기능이 추가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헤드레스트 자체의 디자인도 더 멋있어졌습니다. 그리고 1열 시트는 기능도 많이 추가됐어요. 다리 받침, 그리고 요추 지지가 추가됐습니다. 차를 정차해놓고 누워서 쉬는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 1열 승객이 조금 더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고요. 1열, 2열, 3열 시트까지 모두 다 열선 시트 지원이 되고 1열, 2열 시트까지 모두 다 통풍 시트가 지원이 됩니다. 야, 이런 건 현대차도 팰리세이드나 돼야 2열 통풍 시트 지원이 됐는데 테슬라는 모델 Y L을 만들면서 2열 통풍 시트를 넣어줬어요. 옵션이 아주 풍부합니다. 처음에 모델 Y L이 기획될 때 중국 시장에서 옵션이 빵빵한 중국 차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나왔던 차였기 때문에 테슬라도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2열 통풍 시트 옵션을 넣어준 것 같습니다. 통풍 시트는 다다익선이죠. 우리나라 회사, 전 세계 회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열 독립 시트에는 암레스트가 전동식입니다. 신선한 방식이죠. 3열에 승객이 드나들 때 이게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하는 의도도 있지만 이 2열 시트를 폴딩했을 때 암레스트가 쑥 들어가서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걸로 보여요. 자, 그리고 3열 시트, 2열 시트가 모두 폴딩되는 거 당연하고요. 전동으로 폴딩이 됩니다. 이렇게 버튼 한 번으로 2, 3열 시트 전체를 접었다, 펼쳤다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다 접혔을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 2열이 독립 시트라서 이 접은 상태 그대로 차박이나 캠핑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여기에 에어매트 같은 걸 깔면 기존 모델 Y보다 공간이 길쭉하니까 더 넉넉하게 차박이나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걸로 보여요. 디스플레이도 바뀌었습니다. 기존 모델 Y는 디스플레이 크기가 15.4인치였는데 16인치로 커졌고요. 화질도 풀 HD에서 QHD로 더 좋아졌습니다. 헤드라이너도 기존 회색에서 검정색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모델 Y L뿐만 아니라 올해 나오는 26년형 모델 Y들이 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외관 디자인에서는 휠도 바뀌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디자인의 19인치 휠이 적용됐고요. 별 모양 혹은 표창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 공력 성능이 상당해 보이는 휠을 장착하고 있어요. 전류는 255-45-19, 후륜은 275-45-19 사이즈의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고요. 타이어는 중국에서는 컨티넨탈 에코 콘택트 7S라는 최신형 썸머 타이어가 장착됐습니다. 이게 효율 중심의 타이어라서 전비 향상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겨울에 타실 때는 꼭 안전을 위해서 윈터 타이어로 교체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런 립 스포일러 같은 걸 또 장착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테슬라의 이런 립 스포일러는 약간 별물 느낌이 나서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어쨌든 디자인이 조금 더 스포티해지니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패밀리카로서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바로 댐퍼의 변화입니다. CDC 댐퍼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겁니다. 댐퍼 안에 전자식 밸브가 들어가 있어서 이 밸브가 오일이 흐르는 통로를 1초에 수백 번씩 넓혔다가 좁혔다가를 하면서 감쇄력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속 방지턱 넘을 때 센서가 충격을 딱 감지하면 순간적으로 통로를 확 열어서 오일이 더 왔다 갔다 잘할 수 있게 해서 부드럽게 감쇄력을 풀어주고요. 반면 매끈한 도로에서 고속 주행을 할 때 이럴 때는 통로를 좁게 만들어서 감쇄력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안정감 있는 고속 주행이 가능하게끔 합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댐퍼의 감쇄력을 조절할 수도 있지만 자동 모드로 두면 차가 알아서 노면 상황에 맞게 주행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감쇄력을 조절해줍니다. 독일 차들에서도 보통 고급 사양에만 들어가는 건데 모델 YL은 확실히 모델 Y 중에서는 최고의 고급 모델인 것 같네요. 실제로 시승해봐야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동안 모델 Y에서 여전히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던 승차감, 특히 2열에서의 승차감이 많이 개선됐을 걸로 기대됩니다.
오늘 이렇게 테슬라 모델 Y의 어떤 점이 새로운지에 대해서 핵심만 말씀드려봤는데요. 아직 출시 일정이나 가격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중국 현지에서 가격은 33만 9천 위안, 7,167만 원입니다. 이 가격은 조금 말이 안 되죠. 지금 환율이 말이 아닙니다. 중국 위안화 환율도 10년 내 오늘이 최고가예요. 그래서 이 가격 그대로 우리나라에 출시할 것 같진 않고요. 아마도 이건 추정입니다만 모델 Y 프리미엄 롱레인지가 이번에 315만 원 가격을 인하하면서 5,999만 원이 됐는데 지금 테슬라가 올해 공격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모델들의 가격 포지셔닝을 봤을 때 기존의 롱레인지 가격이었던 6,300만 원대 아무리 비싸도 6,500만 원대로 출시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아직은 추정이고요. 그래서 보조금을 50% 다 받고 나서 실구매 가격 6천만 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론은 더 넓어진 공간에 550km가 넘는 주행거리, 2열 통풍 시트에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사실상 모델 YL은 우리가 그동안 테슬라 모델 Y에 바랐던 거의 모든 것을 담아낸 완성형 모델, 가장 고급형 모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완성형 모델 Y 얼마 정도면 구매 의사가 생기시나요? 여러분의 예상 가격과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